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잔뜩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겁을 많이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도표들이 나와서 겁을 많이 주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허무하게 풀리는 문제가 될 것이고 변별력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어볼게요. 제시문 가의 기억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그림 1, 2, 3 그리고 표 1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내용들을 표 4개가 나오잖아요. 그림과 표 4개가 나오는데 잘 연결 지을 수 있느냐, 대응시킬 수 있느냐, 요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제시된 도표 해석하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기억과 관련된, 기억은 여기 있죠?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빠르게 읽고, 빠르게 표를 해석하는 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단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뉴미디어라고 한다. 뉴미디어에서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많은 인쇄 매체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책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방송 매체는 인터넷과 연결된 맞춤형 누리방송과 누리가 인터넷이죠. 위성방송 등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SNS, 블로그, UCC 등의 사회적 매체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뉴미디어는 인터넷으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는 자, 개인정보의 신중한 처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계 인식, 표절 및 불법 복제 금지, 매체 이해력 습득이 요구된다라고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쓰고 이거를 하나하나 뒷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이죠. 먼저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뉴미디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에서 근거로 나온다는 거죠. 실제 현황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도표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여 서술하시오라는 부분은 현황을 보여주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체윤리, 이 매체윤리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대응시키는 현황을 대응시키는 내용이 이 활용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한계는 여기 2번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뉴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소통의 장이긴 하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공적이다. 따라서 뉴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복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침해된 현황이 표에서 나와요.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절 및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중량 나아가 불법 복제하지 말아야 된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을 갖춰야 된다. 뉴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미디어 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지금 밑줄 끈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글을 써도 충분해요. 요 정도 내용을 1, 2, 3, 4번 우리가 여기서 설명된 1, 2, 3, 4번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들어갈게요. 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표를 표현해줘야 되냐. 글자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표현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허위 정보에 관한 부분이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허위 정보에 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허위 정보가 이게 제목에 허위 정보잖아요. 이렇게 허위 정보가 많다. 근데 그 허위 정보의 입수 경로가 이런
유튜브 비디오 사이트,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SNS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문 잡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뉴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뉴미디어에서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허위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비중을 우리가 이제 답안을 보면 이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60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뭐 합산하는 것까지 좀 그렇긴 한데 많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죠? 뉴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가 많다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죠. 표현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하나 다 적어주다가는 세월 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글자 수도 초과돼 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다 합쳐가지고 이게 뉴미디어의 비중이 60%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참고해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도표를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인데 경험이 있는 게 이 정도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표현해 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걸 하나하나 표현해 줄 건 없고 다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이런 경험이 이렇게 많대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명예훼손 이제 사건 발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보면 약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급등해 버리죠.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묘사를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증가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수 추이에서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 우선은 맞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갑자기 급증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안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기준이 제시문에서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냥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건 발생 추이가 우상향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 1에서는 이용 경로별 이 콘텐츠 이용량인데 불법인 부분에 주목을 해줘야 되겠죠. 불법 복제인 부분에 주목을 해줘서 이제 뭐 오프라인에 대한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불법적인 자료들은 전부 온라인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뉴미디어 아닙니까? 뉴미디어고 온라인 불법 복제물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써주면서 이게 다 뉴미디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불법 자료가 주로 복제되고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제시문 가를 쓰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쓸 거 아닙니까?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4번 이렇게 쓸 텐데 이 내용을 표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되겠다라는 거고 글쓰기 연습에 불과한데 자, 한번 답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 이상의 뭐 더 잘 쓰는 답안도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 더 못 쓴 답안도 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인 뉴미디어가 등장하였다. 거의 그대로 베끼듯이 쓰긴 했는데 특별히 쓸 말이 없어요, 사실상. 자,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한 뉴미디어의 매체 윤리는 다 그냥 그대로 썼죠. 개인정보의 신중한 처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식, 표절 및 불법 복제 금지, 매체 이해력 습득이 요구된다. 이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러한 매체 윤리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정보의 신중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험은 이렇게 된다. 이 정도 내용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한계와 관련한 사회 문제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는데 그림 3 연결시켜주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는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하게 뭐 20년, 21년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다 뭐 이렇게 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표절 및 불법 복제 금지에 관련한 사회 문제로는 뭐 이렇게 있는데 표 1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가지고 온라인이 많다. 특히 뉴미디어다. 이런 내용들 쓰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쵸? 뉴미디어라는 얘기를 쓰면 되고 구구절절 뭐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 이런 거 글자 수와 관련해서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글자 수 모자란다 그러면 하나하나 쓰시고 넘친다 그러면 뉴미디어라고 그냥 퉁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이해력 습득, 그림 일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60%. 요 부분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다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얘기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 뭐 너무 이렇게 다 쓰고 있긴 하죠. 이거 다 뉴미디어인데, 뉴미디어를 이렇게 다 쓰고 있는 부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앞에 뉴미디어를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이 뉴미디어인가 설명할 때 나와주는 게 더 적절하겠죠.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이제 도표에서는 그냥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설명하고 저기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뉴미디어가 뭔지 설명해주고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편하게 뉴미디어로 지칭하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변별력이 크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틀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냥 쉬운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2-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